당신은 혹시 이런 적 없는가? 친구에게 마음을 다 털어놨는데 나중에 그게 약점이 되어 돌아왔던 경험. 가족이나 동료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결국 혼자 상처받았던 기억. 200년 전 한 철학자가 말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연구한 인간관계의 진실이다. 이 30분이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사람들은 왜 관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국 사람은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한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는 알아듣지 못하고 한쪽이 아무리 배려해도 상대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다 결국 이 사람은 날 이해 못하는구나 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를 연구한 철학자였다. 그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실망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전곡을 찌른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언제 화가 나는가?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았을 때 아니다. 우리가 친구라면 당연히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기대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이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안 도와줄 때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부부라면 당연히 집안일을 나눠야 한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속상한 것이다. 동료가 내 업무를 몰라줄 때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같은 팀이면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의 분노와 실망은 상대가 내 기준에 맞춰주지 않는 현실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성향과 본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완고하다고. 당신도 경험해봤을 것이다. 몇 번이고 말해줘도, 충고해줘도, 심지어 싸워도 그 사람은 그대로다.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20대, 30대 때는 믿는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가 잘 설명하고 잘 이해시키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도 30년을 함께 산 가족도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조금 달라 보일 순 있어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결국 원래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갈등은 상대가 내 기준에 맞춰주지 않는 현실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기대를 줄이는 것이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친구라면 당연히 이래야 해가 아니라 이 친구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가족이면 당연히 저래야 해가 아니라 우리 엄마는 원래 저런 분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마음이 편해진다. 더 이상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상대의 행동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으니까. 실제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에게는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다. 약속 시간을 절대 지키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엔 이해했다. 오늘은 일이 있었나 보다. 두 번째도 참았다.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하지만 3번, 4번, 5번 계속 늦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친구 사이에 기본적인 예의도 없나? 내 시간은 소중하지 않나? 한 번은 제대로 따졌다. 야, 너 맨날 늦으면 어떡해? 나도 시간 있어서 기다리는 거 아니야.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미안해. 다음부턴 안 그럴게. 하지만 다음에도 늦었다. 그 다음에도 늦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이 친구는
원래 시간 개념이 없구나. 이게 이 친구의 본성이구나. 그 순간부터 그가 바꾼 것은 기대였다. 약속 시간을 3시라고 잡으면 그는 속으로 3시 30분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다. 아예 그 친구 만날 땐 여유 있게 책 한 권 들고 나간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친구가 3시 20분에 오면 오, 오늘 일찍 왔네. 이렇게 되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다. 기대를 줄이면 관계가 편안해진다. 만약 어떤 대화가 너무 어리석거나 답답하게 들린다면 그것에 감정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 순간을 그냥 삶의 작은 희극 정도로 바라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이 말은 정말 명언이다. 사람들은 가끔 대화하다가 너무 답답할 때가 있다. 회사에서 회의하는데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가족 모임에서 어른들이 꼰대 같은 말씀을 하시거나 친구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펼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럴 때 말이다. 예전 같았으면 많은 이들이 거기서 열받아서 설득하려고 했을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럴 때 화내지 말라. 설득하려고 애쓰지도 말라.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아, 재밌네. 저런 관점도 있구나. 신기하다. 마치 코미디 프로그램 보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은 평온해져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다.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다. 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한다고 해서 삶이 더 나아지는가? 상대가 우리 말을 듣고 변한다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없다. 대부분은 그냥 서로 감정만 상하고 끝난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할 일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기대를 줄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계의 첫 번째 지혜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라.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라. 상대가 변하길 바라지 말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라. 그 순간 당신의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질 것이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상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반응을,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평생 연구 끝에 찾아낸 관계의 진실이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 기대를 줄이면 관계는 편안해진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다. 당신은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이지 않는가? 저 사람들이 내 옷차림을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내가 한 말이 웃겨 보였을까? 다들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더 심하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면서 후회한다. 친구 모임에서 농담 하나 잘못했다 싶으면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된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 깊게 타인을 보지 않는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믿기지 않는다. 아니, 사람들이 날 안 본다고? 그럼 내가 느낀 그 시선들은 뭔데?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된다. 이게 진짜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지독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했다. 무슨 말인가?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을 판단할 때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기질,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한 직장인의 실제 경험담이 있다. 몇 년 전 그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다. 그가 팀장으로서 1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을 임원진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날 아침 긴장해서 커피를 마시다가 셔츠에 커피를 쏟았다. 크게 번진 건 아닌데 가슴 부분에 동점만 한 얼룩이 생긴 것이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재킷으로 가리고 발표장에 들어갔는데 발표하는 내내 그 생각만 났다. 재킷이 열리면 어떡하지? 다들 내 셔츠 얼룩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사람들이 지금 프레젠테이션도 제대로 준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발표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는 그 생각만 했다. 자신의 커리어에 먹칠을 한 것 같았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그날 발표를 들었던 임원을 우연히 만났다. 점심 먹으면서 그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가 용기 내서 물었다. 그날 제 발표 어땠습니까? 혹시 뭐 이상한 거 눈에 띄지 않았습니까? 임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발표. 아, 내용 좋았어요. 데이터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거요? 무슨? 그 임원은 셔츠 얼룩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 봤을 수도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아, 사람들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자신이 그렇게 신경 쓰던 것들, 밤새 고민하던 것들, 상대방은 아예 기억도 못하는 것이었다. 왜인가? 그 사람도 자기 걱정하기 바쁘기 때문이다. 그 임원도 그날 자기 발표 준비하느라, 자기 상사 눈치 보느라, 자기 고민하느라 바빴던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았다. 인간은 지독히 자기중심적이다. 이것은 나쁜 뜻이 아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엑스트라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드라마에서는 내가 엑스트라인 것이다. 엑스트라를 누가 그렇게 자세히 보는가? 나중에 기억이나 하는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의 눈에는 결점과 단점만 크게 보인다. 이 말도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 눈에는 그의 발표의 단점만 보인다. 목소리가 떨렸어. 슬라이드 디자인이 별로야. 저 부분 데이터가 약해 보여. 반대로 그를 좋아하는 사람 눈에는 같은 발표도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목소리에 진정성이 있어. 슬라이드가 깔끔해. 데이터가 명확해. 똑같은 발표인데 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그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의 단점만 찾아본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이 옳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의 장점만 보인다. 결국 무엇인가? 상대의 눈에 우리가 정확히 비칠 거라고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그 사람은 자기 렌즈로 우리를 볼 것이다. 자기 경험, 자기 편견, 자기 기분으로 우리를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신경 끄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다.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누가 나를 싫어하면 어떤가? 그 사람도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서 나한테 그렇게 신경 쓸 시간도 없을 것이다. 누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건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달라질 필요는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남의 평가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게 된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다. 사람들에게 오늘 당신이 만난 사람들의 옷차림을 기억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기억 못한다. 오늘 회의에서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세요라고 하면 자기가 한 말만 기억하지 다른 사람 말은 잘 기억 못한다. 왜인가?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길거리에서 넘어졌다고 치자 창피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볼 것 같다. 하지만 그 사람들 5분 뒤면 까먹는다. 아니, 1분 뒤에도 까먹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 약속 시간 늦을까봐, 자기 오늘 뭐 먹을까, 자기 고민거리 생각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남들은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다.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다. 이 말이 처음엔 좀 쓸쓸하게 들릴 수 있다. 아,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엄청난 자유다. 남들이 나한테 관심 없다는 것은 내가 뭘 하든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실수해도 괜찮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본다. 이상한 옷 입어도 괜찮다. 다들 자기 옷 걱정하느라 바쁘다. 서툰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 그 순간 지나가면 다들 잊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깨닫고 나서 진짜 자유로워진다. 예전에는 카페에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창피했던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외톨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제는 혼자 밥 먹으면서 책도 읽고 노트북도 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왜인가? 아무도 안 본다. 진짜로. 카페에 있는 사람들, 다들 자기 폰 보거나 자기 일하느라 바쁘다. 내가 뭘 하든 관심 없다. 예전에는 회의에서 질문하는 것도 무서웠던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상한 질문하면 어떡하지? 다들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이제는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본다. 왜인가? 설령 누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해도 그건 그 사람 생각일 뿐이고 그 사람도 1시간 뒤면 까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편해지는 첫 단계는 이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남들은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다.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남의 평가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게 된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라. 남의 시선이 두려울 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이다. 저 사람도 지금 자기 걱정하느라 바쁘겠지. 나한테 그렇게 신경 쓸 시간 없을 거야.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그 순간 당신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는가? 바로 감정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냈을 때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참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 해본 적 있을 것이다. 특히 젊었을 때는 더 심하다. 화나면 참지 못하고 바로 표현한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건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분노를 가장 어리석은 노출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화난 감정도 표현하면 안 돼. 그럼 속으로 사겨야 해?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려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왜인가? 감정이 앞서면 판단은 흐려지고 상대는 우리의 약점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한 직장인의 실제 경험담이 있다. 몇 년 전
그의 회사에서 정말 열받는 일이 있었다. 그가 몇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를 동료 한 명이 슬쩍 가져가서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상사한테 보고한 것이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그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아니, 그게 내 아이디어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술도 좀 마신 상태라 목소리도 커졌고 감정도 격해졌다. 그 순간은 속이 시원했다. 그래, 내가 할 말은 했어. 하지만 다음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동료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데 그만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심지어 상사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럼 좀 조용히 얘기하지. 회식 자리에서 왜 그래? 그가 피해자였는데 어느새 그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아,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지는 거구나.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았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은 흐려지고 상대는 우리의 약점을 기억한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것인가? 나는 지금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는 그것을 기억한다.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특히 직장이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는 더 위험하다. 한번 감정 폭발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어버린다. 쟤는 감정적이야. 쟤는 예민해. 쟤랑은 조심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나쁜 면을 잊지 말되 미워하지는 말라. 이 말이 진짜 중요하다. 감정으로 공격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상대의 성향을 냉정하게 기록해두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보자. 아까 말한 그 동료 있지 않은가? 아이디어를 훔쳐간 사람. 예전 같았으면 계속 화내고 미워하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성향이다. 본성이다. 화낼 필요 없다.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일할 때 경계선을 만든다. 중요한 아이디어는 먼저 상사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 사람한테는 나중에 공유하고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진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지 않는다. 화도 안 난다. 왜인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대응이다.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상대를 파악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다. 바로 비밀 관리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내 삶의 깊은 이야기까지 모두 공유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몰랐다. 친한 친구한테는 다 얘기해도 되는 줄 알았다. 직장 불만도 얘기하고, 가족 문제도 얘기하고, 자신의 약점도 다 공유한다. 우리 친구잖아. 친구한테는 솔직해야지.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그에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가 힘든 시기가 있었다. 회사에서 승진 누락되고 집안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때 그 친구한테 다 털어놨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회사 상사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집안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친구는 잘 들어줬다.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줬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친구와 이해관계가 생겼다.
우연히 같은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때 그 친구가 예전에 한 말을 슬쩍 꺼내는 것이었다. 그때 회사에서 힘들었다고 했잖아. 이번에는 좀 쉬면서 해.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가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예전에 털어놨던 약점이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아, 비밀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구나. 쇼펜하우어가 맞았다. 상황은 늘 변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 친구한테도 속마음을 못 털어놓으라고? 아니다.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중에 약점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을까? 이 비밀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전해질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세 가지는 절대 조심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 경험. 나 요즘 우울해. 나 회사에서 찍혔어. 나 돈이 정말 없어. 이런 말들. 신중하게 해야 한다. 상대가 나중에 이것을 써먹을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저 사람 진짜 별로야. 우리 상사 정말 무능해. 이런 말은 언젠가 그 사람 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손해다. 셋째, 자신의 야심이나 계획. 나 이번에 승진 노리고 있어. 나 이직 준비 중이야.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한다. 상대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언제나 손해보다 이득을 본다. 정말 맞는 말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실수가 많으면 약점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면 공격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말을 아끼면 미스터리해 보이고, 미스터리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럼 손해볼 일이 줄어든다.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보라. 화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5초만 참아보는 것이다. 친구한테 무언가 털어놓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말을 줄여보는 것이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다. 처음엔 어색할 것이다. 답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나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인지를. 감정은 드러내지 말고 비밀은 나누지 마라. 처음 만난 사람이 너무 친절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기분 좋을 것이다. 와,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예전에는 말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처음부터 과하게 친절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에게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쓴다. 인간관계의 절반은 가면을 읽는 일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냉소적으로 들린다. 아니, 모든 사람이 가면을 쓴다고? 그럼 진심인 사람은 없어? 하지만 살다 보면 알게 된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생각해보라.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주는가? 안 그런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관심 있는 척한다. 이것이 나쁜 게 아니다. 이것이 사회생활이다. 문제는 우리가 상대의 가면을 진짜 얼굴로 착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한 직장인의 실제 경험이 있다. 몇 년 전 그의 회사에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다. 첫날부터 너무 친절하고 적극적이었다. 그의 업무도 도와주겠다고 하고, 점심도 같이 먹자고 하고, 주말에 뭐 하냐고 관심도 보였다. 그는 완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와, 이 친구 정말 성격 좋다. 같이 일하면 편하겠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면 슬쩍 자기도 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가 상사한테 보고하려던 내용을 먼저 가져가서 자기가 보고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 처음부터 친절했던 것이 진심이 아니라 전략이었구나. 잘해준 것이 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쇼펜하우어가 맞았다. 첫 만남에서 지나친 호감을 주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와 세네카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진짜 성향은 작은 실수, 작은 말투, 작은 상황에서 드러난다. 사소한 일 속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이것이 진짜 핵심이다. 사람의 본 모습은 큰 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일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식당에서 직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친절하게 대하는가? 아니면 함부로 대하는가? 여기서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나온다. 왜인가? 식당 직원은 그 사람한테 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또 다른 예시다. 차를 운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라. 끼어들게 하는 차한테 양보해 주는가? 아니면 화를 내는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라. 진심으로 미안해하는가? 아니면 변명부터 하는가?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 솔직하게 얘기하는가? 아니면 회피하는가?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왜인가? 작은 일에서는 계산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볼 때 큰 제스처를 안 본다. 작은 행동을 본다. 회의에서 멋지게 발표하는 모습보다 회의 끝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다. 점심 사준다고 할 때보다 계산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다. 성공을 축하해 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정확한 인간 테스트가 있다. 내 불행을 가볍게 털어놓아 보는 것. 이것은 진짜 정확하다. 한번 해보라. 친구들한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을 말해보는 것이다. 나 요즘 좀 힘들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건강이 안 좋아. 이럴 때 반응을 보라.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괜찮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친구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한다. 은근한 미소를 짓는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는데 눈빛은 다르다. 아니면 무심한 태도로 대충 넘어간다. 아, 그래. 힘들겠네. 그나저나 이런 사람들은 그 불행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아, 저 사람이 약해졌네.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언이라는 것을 한다. 하지만 그 조언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원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다 기억해야 한다.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몇 년 전 그에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다.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빚도 생겼다. 그때 그의 주변 사람들 반응이 다 달랐다. 어떤 친구는 말없이 돈을 빌려줬다. 조건 없이 빌려줄게. 천천히 갚아도 돼. 어떤 친구는 그한테 일거리를 소개해줬다. 이것 해보면 어때? 당장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전화해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했다. 그때 알았다.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만 친구였구나. 더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그가 다시 일어섰을 때였다. 연락 끊겼던 사람들이 다시 연락을 했다. 야, 오랜만이다. 요즘 잘 되고 있다며. 축하해.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고맙긴 한데 우리 이제 그냥 지인으로 지내자. 왜인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모른 척할 필요가 없다. 실망을 반복하기보다 애초에 인간의 복잡한 속내를 인정하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진다. 정말 맞는 말이다. 사람들이 가면을 쓴다는 것을 인정하면 더 이상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다. 아, 저 사람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구나.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것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럼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야? 아니다. 믿을 사람은 믿어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믿지는 말라는 것이다. 시간을 갖고 관찰하라. 작은 행동들을 보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 그리고 진짜 얼굴을 확인한 사람들만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망할 일도 줄어들고 배신당할 일도 줄어든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최소 1년은 관찰한다. 첫인상이 아무리 좋아도 바로 믿지 않는다. 작은 일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야 진짜 관계를 시작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그렇다. 오래 걸린다. 하지만 나중에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인간관계의 절반은 가면을 읽는 일이다. 첫 만남의 친절함에 속지 마라. 작은 행동에서 본성을 보라. 그리고 진짜 얼굴을 확인한 사람들만 가까이 하라. 당신은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회의일 때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대화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려는 사람. 처음에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한다. 불편해한다.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재치와 지성을 자랑하면 반드시 미움을 산다. 슬픈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거의 법칙처럼 작용한다. 왜 그럴까?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순간 질투, 거부감, 불편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한 젊은 직장인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명문대를 나왔고 머리도 좋았고 일도 잘했다. 회의 때마다 논리적으로 말했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상사도 그를 칭찬했고 동료들도 인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다. 회의에서 그가 의견을 내면 사람들이 미묘하게 반응했다. 또 시작이네. 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점심 먹을 때도 그를 부르지 않기 시작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는 이해가 안 됐다. 나는 그냥 일 잘하려고 노력한 건데 왜 다들 날 싫어하지? 하지만 문제는 그가 일을 잘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능력을 너무 드러낸 것이 문제였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계속 상기시킨 것이 문제였다. 쇼펜하우어가 맞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순간 불편해한다. 생각해보라. 회의에서 누군가 나보다 훨씬 논리적으로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보다는 나는 저렇게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 누군가 나보다 훨씬 빨리 일을 처리하면 대단하다 보다는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자괴감이 든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뛰어남을 순수하게 인정하기보다 그것을 나의 부족함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날카로운 능력을 숨기고 부드러운 예의로 관계를 이어간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이다. 능력이 없으라는 것이 아니다. 능력을 과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똑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것이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 원칙을 잘 지킨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 회의에서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준다. 좋은 의견이네요.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면서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한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왜 그럴까?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능력보다 예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예의를 이렇게 정의했다. 예의란 거창한 도덕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얇은 보호막 같은 것이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다. 예의는 상대를 존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다. 예의는 도덕적으로 옳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다. 한 중년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젊었을 때 정말 똑똑했다. 항상 정답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빠르게 지적했다. 그거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 방법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는 자신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승진도 늦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됐다.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40대가 되어서야 그는 방식을 바꿨다. 회의에서 누가 틀린 말을 해도 바로 지적하지 않았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다만 이런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다. 제 생각엔 이렇지만 다른 분들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먼저 칭찬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여기에 이것만 추가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더 잘 들었다. 그의 의견을 더 존중했다. 능력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였다. 예의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적을 만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결과를 얻는다. 생각해보라. 예에 바르게 행동하는데 무슨 비용이 드는가?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 그냥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하면 된다. 상대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면 된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능력 있는 사람이 예의까지 갖추면 무적이 된다. 하지만 능력만 있고 예의가 없으면 결국 외톨이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내가 일 잘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아니다.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을 선호한다. 내가 똑똑하면 존중받을 거야. 아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보다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 결국 인간관계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다. 적게 말하고, 적게 드러내고, 예의를 남겨라.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관계를 지혜롭게 만드는 쇼펜하우어의 가장 강력한 조언이다. 적게 말하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으면 약점이 드러난다. 적게 드러내라. 능력을 과시하면 질투를 사고, 질투는 적을 만든다. 예의를 남겨라. 예의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보호막을 만든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라.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다.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어도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질문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싶을 때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이다. 처음엔 답답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나를 지키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5개의 지혜를 배웠다. 첫째, 기대를 줄여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셋째,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비밀을 나누지 마라. 그것이 약점이 된다. 넷째, 가면을 읽어라. 작은 행동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다섯째, 재능을 감추고 예의를 남겨라. 그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인간관계의 진실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 지혜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지혜 5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오늘 배운 5가지 지혜 중 가장 와닿은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철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편안하고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